엄마라고 말하지 마. 오늘부터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강준호가 병실에서 채화영 손목을 밀어냈고 그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는 대표실 앞에서 녹음된 파일이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그 건방진 것, 날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줘. 병실 안에 울린 건 분명 채화영 목소리였고 그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누가 오장미를 세탁실 함정으로 몰아넣었는지, 누가 이번 판에서 칼을 쥐고 있었는지 전부 드러나 버렸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란 엄마 얼굴을 하고 침대 곁에 매달리던 채화영 표정은 그 녹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산채로 벗겨지는 사람 얼굴처럼 무너졌어요. 더 끔찍한 건 그 소리를 문 밖에 서 있던 오장미가 끝까지 다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장미를 더 얼게 만든 건 녹음보다 그 직전 장면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마서린을 다른 병실로 몰래 옮기라고 이강혁에게 명령하다가 강준호가 다쳤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서린은 돌아보지도 않고 강준호한테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병실에서 들통난 건 단순한 음모 하나가 아니었어요. 채화영이 제일 먼저 숨기려는 사람이 누구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채화영의 진짜 약점이 누군지까지 한꺼번에 벗겨져 버린 날이었지요. 그리고 그 약점을 오장미가 자기 눈으로 확인한 순간 복수의 칼날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게 됐어요. 강준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몸은 다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눈빛만큼은 더 또렷해져 있었지요. 채화영은 그런 아들 얼굴을 보고도 끝까지 모성으로 밀어붙이려 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이렇게 된 줄 알고 내가 그런데 강준호가 낮게 잘라냈어요. 그 말하지 마세요. 채화영 입술이 바짝 말랐지요. 준호야, 엄마한테 왜 이래? 강준호가 다시 칼을 꽂았어요. 당신이 노린 건 오장미 씨였고 내가 거기 있었던 것 뿐입니다. 세탁실에서 내가 다친 게 사고라면 당신 목소리가 왜 내 휴대폰에 녹음돼 있죠? 그 순간 채화영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화를 내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울어서 덮을 수도 없고 평생 자기 편으로 남겨둘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선이 완전히 그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더 잔인한 건 그 말이 병실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문 밖에 서 있던 오장미가 그 말을 다 들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복수를 어디에 꽂아야 가장 뼈아픈지 정해버렸거든요. 강준호가 마지막으로 입술을 적시며 덧붙였어요. 다시는 오장미 씨 건드리지 마세요. 이번엔 경고 아닙니다. 그 말에 채화영 손등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변명보다 숨이 먼저 막히는 얼굴. 그게 그날 채화영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채화영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채화영은 드림호텔 대표실에 진홍주와 염산호를 불러 세운 뒤 앉으라는 말도 없이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두 모녀 숨이 먼저 막혔지요. 그리고 채화영은 염산월이 주식까지 팔아넘긴 일을 대놓고 꺼내들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구 뒤에 숨어서 움직였는지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웃더니 이번에도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그 주식권은 물론이고 뒤에서 꾸민 짓까지 전부 마대창 회장 귀에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러고는 책상 끝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일주일 안에 오장미를 찾아내 이 판을 끝내라고 진홍주 모녀 목줄을 더 세게 조였지요. 그 말에 염산월 얼굴이 바로 굳어버렸어요. 괜히 눈치를 보며 웃어 넘기려던 표정도 싹 사라졌지요. 화영아, 내가 지금 그런 소리 들을 처지는 아니잖아. 나도 나름대로 하고 얼버무렸지만 채화영은 끝까지 말하게 두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내가 주식 팔아치우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지. 그 한마디에 염산월 입술이 바짝 말랐고 옆에 서 있던 진홍주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엄마 일까지 마대창에게 까발리겠다는 말이 그냥 겁주기가 아니라는 걸 채화영 표정이 너무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진홍주는 이를 악문 채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러자 채화영이 진홍주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엔 이미 비웃음이 깔려 있었어요. 아직도 감이 안 와? 내 엄마 목줄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고는 입꼬리를 비틀며 더 독하게 찔렀지요.
강백호가 널 안 봐주는 이유가 뭔지 아직도 몰라. 내가 멍청해서 그래. 눈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결정적일 때마다 허공만 치잖아. 이번에도 오장미 못 잡아오면 넌 나한테 끝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표실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염산월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뒤집혔고 진홍주는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지면서도 끝내 반박은 못했지요. 지금 여기서 잘못 튀었다가는 엄마부터 먼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염산월이 대표실을 나오자마자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저게 우리를 사람 취급이나 하냐. 진홍주도 화가 치밀었지만 곧장 터뜨리진 않았어요. 엄마, 지금은 참아. 채화영한테 찍히는 순간 우리부터 끝나.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오태평이 보였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이상할 만큼 주위를 살피며 병원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둥대고 소리부터 크게 내던 사람이 가족 일만 걸리면 다른 사람처럼 움직이는 걸 진홍주와 염산월도 이미 여러 번 봤거든요. 염산월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거 봐. 오태평이 저렇게 숨기면서 움직일 때는 꼭 뭐가 있어. 진홍주도 바로 고개를 돌렸어요. 채화영이 던진 협박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장미를 찾아오라고 했고 못 찾으면 끝이라고 했으니 오태평이 지금 가는 길이 곧 자기 목숨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둘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오태평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오태평을 몰래 따라가는 동안 둘 머릿속에선 온갖 경우의 수가 다 돌았습니다. 혹시 정숙희가 쓰러진 건가? 아니면 오장미가 또 숨어든 건가? 오장미가 깨어난 건가? 뭐가 됐든 저 동선만 제대로 잡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는 병원 별관 병동 복도에서 진짜 소름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진홍주가 병실 이름표를 확인했는데 이름표에는 분명 오장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얼굴도 두 모녀 눈에는 당연히 오장미로 보였지요. 진홍주와 염산월이 충격을 받은 건 쌍둥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채화영이 그렇게 버려둔 딸을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찾으려 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방금 전 대표실에서 일주일 안에 오장미를 찾아내 끝내라고 채화영이 이를 갈던 장면까지 보고 나온 뒤였으니 이 병실은 두 모녀 눈에 더 수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지요. 염산월이 먼저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버린 딸이면 그냥 버린 대로 둘 것이지 왜 이렇게 찾아? 진홍주는 멍하니 병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라 이 정보를 누가 먼저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염산월은 당장 채화영에게 전화부터 걸려고 했지만 진홍주가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엄마, 지금 아무 말이나 하면 채화영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알잖아. 사람부터 다른 데로 빼돌리겠지. 염산월은 억울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고 진홍주는 오히려 더 차갑게 움직였어요. 병실 번호, 출입구 위치, 담당 간호사 이름, 오태평이 드나든 시간까지 눈에 담은 뒤에야 휴대폰을 들었지요. 그제야 채화영에게 연락을 넣었고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부터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확실해? 채화영 목소리엔 기대보다 먼저 살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진홍주가 병실 번호를 또박또박 말하자 채화영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례함이 진홍주 마음을 또 다르게 비틀어 놓았어요. 그래, 이번엔 나도 그냥 안 넘겨. 그 불만이 나중에 또 다른 칼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같은 시간 다른 층 복도에서는 강준호가 완전히 다른 퍼즐 조각을 붙잡고 있었어요. 진홍주와 강백호 대화를 우연히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거든요. 마서린이랑 오장미가 쌍둥이인 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할 거냐는 진홍주 말이 귀를 스친 순간 강준호는 처음엔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강백호가 왜 유난히 마서린 실장을 찾으려 했는지, 요즘 마서린이 왜 그렇게 낯설게 변했는지, 채화영과 부딪힐 때마다 왜 서로를 보는 눈빛이 저렇게 이상했는지 하나씩 전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강준호는 곧장 누구를 붙잡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강준호답지 않았어요. 감정부터 내던지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대신 반응을 보고 싶어졌어요. 혹시 자기가 잘못 엮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진홍주가 일부러 이런 말을 흘린 건 아닐까? 그걸 확인하려고 대표실 쪽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 안에서 이강영 목소리가 먼저 새어나왔어요. 대표님, 오장미 저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서린이 찾을 때까지 오장미가 계속 움직이면 대표님이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들린 건 차라리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선명한 최화영 목소리였어요. 그 건방진 것, 서린인 척하면서 감히 날 건드려.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줘. 다시는 숨도 못 쉬게. 그 순간 강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귀로 먼저 박힐 때 사람 얼굴이 어떻게 굳는지 그날 강준호가 그대로 보여줬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 저편으로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잔뜩 경계한 얼굴로 세탁실 쪽으로 향하는 사람, 오장미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때 강준호 눈에는 오장미로 보였어요. 그 얼굴이 진짜 누구인지, 왜 그 사람이 그 시간 그쪽으로 움직이는지, 왜 대표실 안에서 오장미를 겨눈 말이 나왔는지, 모든 게 아직 확실하진 않았지만 강준호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준호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이 한꺼번에 맞아들기 시작했어요. 서린이는 따로 숨겨져 있고 지금 밖에서 마서린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오장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강준호는 더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요. 겉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혼자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눈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강준호는 자연스럽게 오장미 곁에 붙었고 결국 세탁실까지 함께 따라가게 됐습니다. 강준호와 오장미는 함께 호텔 세탁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지요. 세탁물이 가득 실린 린넨 카트 하나가 한쪽에 비스듬히 밀려 있었고 바닥은 방금 닦은 것처럼 군데군데 젖어 있었어요. 오장미가 안쪽으로 몇 걸음 더 들어서며 주위를 살피는 순간 강준호도 바로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겉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혼자 가지 말라고 붙은 거였지만 사실은 대표실 앞에서 들은 말이 자꾸 걸려 끝까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위쪽 배관 쪽에서 갑자기 거센 소리가 터지더니 연결이 느슨해진 스팀 호스가 획 돌아가며 뜨거운 증기를 한꺼번에 뿜어냈어요. 오장미가 놀라 뒤로 물러나는 순간 강준호가 반사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의 본능처럼 오장미 어깨를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죠. 대신 강준호 어깨와 팔 쪽으로 뜨거운 스팀이 그대로 덮쳤어요. 살을 파고드는 듯한 열기에 강준호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짧게 신음을 삼키는 소리와 함께 몸이 휘청했습니다. 거기다 바닥까지 미끄러웠죠. 중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강준호는 옆으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오장미는 그제야 사색이 돼서 강준호 쪽으로 달려갔어요. 강준호 씨, 괜찮아요? 눈 좀 떠봐요.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붙잡으려다 방금 스팀이 쏟아진 자리라는 걸 보고 손끝까지 얼어붙었지요. 강준호는 제대로 대답도 못한 채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고 팔 쪽은 금방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런 와중에도 강준호 손에서 휴대폰이 완전히 놓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장미는 그걸 보고 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왜 자기보다 먼저 몸을 던졌는지, 그 이유를 지금은 다 알 수 없는데도 그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강준호와 오장미가 세탁실 쪽으로 향하는 걸 멀리서 본 강백호는 괜히 마음이 걸렸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불안해서 결국 한 박자 늦게 그 뒤를 따라붙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탁실 안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장미 비명이 터졌어요. 가장 먼저 세탁실 문을 열고 뛰어든 건 강백호였어요. 세탁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바닥에 쓰러진 강준호와 그 옆에 주저앉은 오장미가 동시에 눈에 들어오자 강백호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그런데도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은 오장미 쪽이었어요.
다친 데 없어요? 오장미는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고 그제야 강백호는 형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강준호 어깨와 팔 상태를 본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형 정신 차려. 강백호는 급히 사람을 부르면서도 눈빛만큼은 빠르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지요. 오장미도 그제야 세탁실 안을 다시 둘러봤어요. 바닥은 유난히 미끄럽게 젖어 있었고 스팀 호스 연결 부위는 누가 억지로 건드린 것처럼 반쯤 풀려 있었어요. 한쪽에 세워진 린넨 카트도 원래 자리에서 밀려난 듯 어색하게 비틀어져 있었지요. 그걸 본 순간 오장미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우연히 터진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사람을 이 안으로 끌어들인 뒤 손을 댄 흔적처럼 보였거든요. 그제야 오장미도 알아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함정이었다는 걸요. 지금까지 본 건 맛보기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 나오거든요. 그 사이 채화영은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홍주가 알려준 병실 번호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긴 사람 얼굴이 되어 있었지요. 이번엔 진홍주가 제대로 해냈고 드디어 자기가 깔아놓은 판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믿었어요. 별관 병실 문을 열고 안을 보는 순간 채화영 눈빛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건 분명 마서린이었어요. 이름표에는 오장미가 적혀 있었고 그 기묘한 장면 하나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채화영은 단번에 알아버렸습니다. 마서린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깨어나기 전에, 누가 먼저 접근하기 전에, 어떤 기록이 새어나가기 전에 이 아이를 다른 곳으로 빼야 한다는 계산부터 선 거지요. 그래서 문이 닫히자마자 채화영 얼굴에서 문병 온 엄마 표정이 싹 걷혔고 이강혁을 향해 낮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옮겨. 아무도 모르게. 기록도 남기지 말고 오늘 안에 여기서 빼. 이 한마디에는 모성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치우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세탁실 소동 뒤 강준호가 실려간 곳은 하필 마서린이 입원해 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지요. 오장미도 정신없이 그 뒤를 따라 병원으로 들어왔고 강백호가 강준호 상태를 확인하러 안으로 들어간 사이 복도에 혼자 남아있던 오장미 눈에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들어왔어요. 채화영이었지요. 오장미는 그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고 느꼈고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둔 채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끝에 채화영이 들어간 곳이 바로 마서린이 누워있는 병실이었어요. 그리고 병실 문 밖 복도 끝에 몸을 숨긴 채 안을 지켜보던 오장미는 방금 전까지 마서린을 어디로 숨길지 계산하던 채화영 눈빛이 차갑게 식어있는 것도 똑똑히 봤지요. 그런데 병실을 나가려던 이강혁이 다시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고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했지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강준호 씨가 다쳐서 응급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채화영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뭐라고? 준호가? 어디냐고, 상태가 어떠냐고, 의식은 있냐고 몰아치듯 묻더니 아까까지 어떻게든 빼돌리려던 마서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병실 문 밖에 숨어있던 오장미가 지켜봤어요. 자기 발로 끝까지 따라와서 똑똑히 본 거였지요. 그리고 그제야 오장미는 채화영이 진짜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채화영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마서린이 아니라 강준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장미 눈빛도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으로요. 그래, 이제 알겠네. 채화영, 내가 제일 놓치면 안 되는 게 누군지. 채화영은 그대로 몸을 돌려 응급병실로 향했어요. 아까까지 별관 병실에서 마서린을 어떻게든 다른 데로 빼낼 생각뿐이던 여자가 강준호 이름 하나에 얼굴부터 발걸음까지 완전히 달라진 채 달려가는 모습이었지요. 오장미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보면서 더 선명하게 느꼈어요. 채화영을 제일 깊게 무너뜨릴 칼날은 돈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결국 강준호라는 걸요. 응급병실에 들어선 채화영은 또 엄마 코스프레부터 꺼냈습니다. 채화영 손끝이 강준호 이마를 스치자 강준호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이렇게 된 줄 알고. 그런데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강준호 손이 먼저 올라와 채화영 손목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세게 밀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채화영을 더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 준호야? 채화영이 다정한 척 묻는 목소리는 병실 안에서 오히려 더 차갑게 울렸습니다. 강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을 들어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병실 안에 채화영 자기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죠. 그 건방진 것, 날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줘. 그 짧은 말 뒤로 이강형 목소리도 희미하게 겹쳐 들렸고 변명보다 먼저 아기가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채화영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뭐니? 어디서 그런 걸 그 말 끝도 못 맺었어요. 강준호가 너무 차갑게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대표실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더 싸늘해졌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채화영은 무너지는 얼굴을 감추려고 또 급히 웃는 척했습니다. 준호야, 그건 회사 일이고 오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요? 그럼 세탁실에서 제가 다친 일까지도 전부 오해였다는 겁니까? 채화영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지요. 그건 사고였어. 아니, 이건 사고가 아니라 당신이 꾸민 일이야.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채화영 입술이 조금씩 말라붙었습니다. 강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홍주와 강백호가 하던 말, 요즘 달라진 마설인 채화영이 오장미만 나오면 보이던 이상한 반응, 전부 다 연결됐다고,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낮게 쏟아냈지요. 채화영은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강준호가 녹음 하나만 쥔 게 아니라 이미 훨씬 많은 걸 감지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다시 감정으로 밀어붙이려 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 순간 강준호가 마침내 그 말을 꺼냈지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한마디는 모욕이 아니라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자기가 가장 붙들고 싶은 사람에게서 엄마 호칭이 끊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채화영이 그 말을 누가 듣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막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병실 문 밖에 오장미가 서 있었거든요. 강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 낳았다고 다 엄마는 아니잖아요. 당신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면 버리는 사람이잖아. 오장미 씨 없애려다 내가 다친 거라면 더는 당신 얼굴 안 봐. 다시는 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채화영은 정말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분노도 아니고 수치심도 아니고 끝까지 자기 편일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서는 공포 말이에요. 그때 강준호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이번엔 경고 아닙니다. 정말 끝이에요. 그 말에 채화영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장미는 그 말을 끝까지 듣는 순간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슬픔보다 확신이 먼저 섰거든요. 채화영을 어디부터 무너뜨려야 가장 아픈지 그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채화영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이미 가장 소중한 존재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장미는 병실 문에 기대선 채 아주 낮게 스스로한테 확인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채화영, 준호 씨가 너에겐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 그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면 그게 내한테 가장 뼈아픈 복수가 되겠지. 그 말은 누군가 들으라고 한 협박이 아니라 자기 복수 방향을 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뒤에 오장미는 더 이상 문 밖에만 서 있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화영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지요. 오장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와서 엄마 흉내낼 자리가 아니야. 오늘부터 이 병실, 내가 함부로 드나드는 자리도 아니고. 그건 단순한 독설이 아니었어요. 채화영이 감정으로 버티던 병실 자리, 보호자 자리, 죄를 덮기 위해 드나들던 자리를 오장미가 정면에서 빼앗아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오자 오장미는 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 병실은 앞으로 보호자 허락 없는 면회 막아주세요. 채화영 얼굴이 그 말에 또 한 번 굳었어요. 강백호는 병실 밖에서 그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형이 채화영을 잘라내는 순간도
오장미가 더는 문 밖에 숨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도 전부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판을 더 키울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채화영 비자금 세탁 정황을 추적해 온 강백호는 이강영 명의로 돌려진 법인과 차명 계좌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걸 거의 잡아낸 상태였어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병원비, 입막음 비용, 기사 흘리기 대가, 불법 약물 라인까지 한꺼번에 묶일 수 있는 돈줄이 어딘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강백호는 그 자료를 오늘 당장 마대창 앞에 던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몰락은 연달아 와야 더 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백호는 복도 끝에서 아주 낮게 말했어요. 장미 씨, 형 일이 끝이 아니에요. 채화영 돈줄도 잡았어요. 오장미는 바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지요. 알아요. 그런데 돈보다 먼저 끊겨야 할 줄이 있어요. 그 줄이 바로 강준호였고 오늘 채화영이 자기 손으로 그 줄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오장미는 병실을 나와 곧장 별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이름표를 달고 누워있는 마서린 곁으로 다시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오기 전에, 채화영이 다시 손대기 전에 이제는 자기가 먼저 보호자 자리를 틀어주어야 했습니다. 별관 병동 앞에는 오태평이 서 있었고 오장미를 보자마자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장미야, 아까 간호사가 서린이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 흘리다가 갑자기 취소했어. 누가 뒤에서 손 뗀 게 분명해. 오장미는 곧장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서린은 아직 눈을 완전히 뜨진 못했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장미는 그걸 보고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만 있던 시간이 길었고 깨어나길 바라면서도 두려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감정을 길게 붙들진 않았어요. 침대 곁에 바짝 다가앉아 아주 낮게 말했어요. 서린아, 이제 누구도 너 함부로 못 옮겨. 내가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은 마서린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기한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서린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다시 움직였고 오장미는 입술을 깨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짧고 진하게 울컥하는 장면 하나가 지나갔지만 그 눈물도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채화영이 다시 칼을 꺼내기 전에 이번엔 오장미가 먼저 더 깊은 칼자리를 정해야 했으니까요. 병원 밖으로 나온 진홍주와 염산월은 이미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었어요. 어렵게 병실을 찾아냈는데 채화영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강준호 쪽으로만 달려가 버렸잖아요. 진홍주 입장에선 그게 너무 이상했지요. 맞지? 우리한텐 오장미 찾으라고 난리를 치더니 왜 강준호 일엔 저렇게 눈이 뒤집혀? 염산월도 그냥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게. 사위 될 사람이라도 저 정도는 아니지. 뭔가 더 있는 거 아냐? 그 말에 진홍주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모욕감이 먼저였는데 그 순간부터는 의심이 더 크게 올라왔거든요. 채화영이 왜 강준호 일에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왜 오장미 일보다 그쪽부터 챙기듯 뛰어가는지, 거기에 분명 자기들이 아직 모르는 뭔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래서 진홍주는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순간부터 더 독해졌습니다. 자기 손에 아직 하나 남은 카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별관 병실 번호, 오장미 상태, 오태평 동선, 그리고 지금 채화영이 제일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곧바로 채화영 발밑에 바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더 큰 값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진홍주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진홍주 눈빛이 딱 그랬지요. 아직 칼을 꺼내진 않았지만 이미 손잡이는 쥔 상태였어요. 마대창 쪽에서도 조용한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채화영이 병원 별관 병동과 응급병실을 오가며 유난히 흔들렸다는 말, 강준호가 다쳤다는 말, 이강혁이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게 움직였다는 말까지 귀에 들어왔거든요. 마대창은 단번에 표정을 굳혔습니다. 채화영이 평소처럼 연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다급해졌다는 건 숨기고 있는 줄이 어딘가 걸렸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어요. 마대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지요. 오늘부터 병원 드나드는 사람 전부 체크해.
특히 채화영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피하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마. 짧은 지시였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병원 안동선은 더 이상 그냥 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누군가 기록하고 있는 움직임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마대창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금 조용히 흔들리는 저 판 끝에 채화영이 숨겨온 더 큰 비밀이 걸려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챈 사람처럼요. 집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남봉은 그날 아침부터 자기 마음을 자꾸 합리화하고 있었지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기 마음에도 솔직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솔직함의 방향이 한영자를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남봉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전 끝난 줄 알았던 미련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고, 흔들릴 때마다 그걸 자꾸 연민인 척, 책임감인 척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강남봉은 퇴근길에 반지 하나를 샀고 들키지 않게 자켓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 반지 케이스가 하필 그날 한영자 손에 걸리고 말았지요. 세탁하려고 자켓을 털다가 안주머니 안쪽 딱딱한 감촉이 손에 걸렸고 한영자가 무심코 꺼낸 건 작은 반지 케이스였어요. 처음엔 잠깐 멈칫했어요. 혹시 자기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나, 자기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그렇게라도 믿어보려 했지요. 그만큼 한영자는 강남봉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케이스를 여는 순간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물건이었고, 물건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한영자는 바로 소리치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크면 오히려 목소리가 먼저 안 나오는 법이니까요. 반지 케이스를 식탁 위에 올려둔 뒤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아 강남봉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지요. 강남봉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식탁 위 반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고 얼굴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 표정 하나로 한영자는 거의 다 알아버렸지요. 반지가 누구 것인지까지는 몰라도 자기 남편 마음이 이미 집 밖으로 기울었다는 사실만큼은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한영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무서웠지요. 이게 뭐야? 강남봉은 변명부터 하려다 입술만 달싹였어요. 그 모습이 한영자를 더 참담하게 만들었지요. 끝까지 믿어보려던 마음이 그 표정 하나에 완전히 꺾여버렸거든요. 한영자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내처럼 묻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차갑게 계산하는 쪽이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평생 이혼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라면 더 그렇지요. 한영자는 반지 케이스를 손끝으로 밀어놓고 강남봉을 똑바로 봤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봐. 대신 아무것도 없이 나가게 될 줄 알아. 그 말은 홧김에 던진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머릿속에서 선이 그어졌다는 뜻이었지요. 강남봉은 그제야 사태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아차렸어요. 반지 하나 들킨 게 아니라 평생 자기를 믿어준 사람 눈빛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걸요. 한영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씁쓸하게 웃다가도 금세 얼굴을 굳히고 더 낮게 잘랐지요. 나도 한 번쯤은 의심했어. 그래도 이런 식일 줄은 몰랐어. 그런데 당신은 내가 끝까지 모를 거라고 봤나 보네. 그 말에 강남봉은 더는 고개도 못 들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반지 케이스 하나가 결국 부부 사이 신뢰를 통째로 갈라놓는 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응급 병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채화영은 복도 끝 벽을 짚고 한참을 숨만 골랐습니다. 아까까진 분노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공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강준호가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자기가 먼저 거리를 두고 자기가 원할 때 흔들고 자기가 필요할 때 끌어당길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줄이 스스로 끊겨버렸으니까요. 채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놓았다 반복하다 결국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준호가 이렇게 돌아선 이유가 오장미 때문이라면 결국 뿌리를 잘라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강혁에게 다시 낮게 명령했습니다. 진홍주 모녀 다시 불러. 병원에서 본 거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마서린 병실 기록도 당장 손봐. 그리고 오장미가 다시 준호 앞에 못 서게 막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강혁은 예전처럼 바로 알겠습니다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흘렀거든요. 채화영 명령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복수의 칼날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 칼을 휘두르는 손부터 흔들리는 순간이 온 거예요. 강준호는 그 사이 병실 안에서 혼자 더 큰 혼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건 자기 눈이 이제야 열렸다는 자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상한 점을 보고도 모른 척했는지, 왜 채화영이 오장미를 대하는 방식에 한 번도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는지, 왜 마서린이 보여준 미묘한 낯설음을 그냥 지나쳤는지 머릿속에서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백호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강준호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백호야,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강백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라 섣불리 꺼냈다가 더 큰 화를 부를까 두려워 참았던 시간이 길었거든요. 형, 지금은 누가 먼저 알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채화영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해. 그 말에 강준호는 고개를 감은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백호 말이 맞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상처 정리가 아니라 전면전 준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면전 중심에 오장미가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강준호가 지켜야 할 사람과 끊어야 할 사람이 선명해졌거든요. 오장미는 새벽이 밝기 직전 정숙희 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얼굴이었지만 오장미는 그 얼굴을 보고 더 단단해졌어요. 결국 자기가 버티는 이유는 채화영한테 이기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다시는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 마서린을 채화영 손에서 완전히 떼어내는 것, 그리고 강준호와 강백호까지 더 이상 그 여자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다 묶여 있었지요. 그래서 오장미는 새벽 공기 속에서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채화영이 제일 아픈 데를 찌르되 이번엔 절대 감정에 끌려 헛발질하지 않겠다고요. 강준호가 병실에서 잘라낸 엄마 호칭은 시작일 뿐이고 이제부터는 채화영이 기대고 있던 자리 하나하나를 실제로 비워내겠다고요. 회장 앞에서도 병원에서도 집안에서도 채화영이 어디에도 편히 설 자리를 못 찾게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얼굴을 들었을 때 그 표정엔 더는 흔들림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쫓기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판을 짜고 들어가는 사람 얼굴이었지요. 채화영은 병원 복도 끝에서 오장미와 다시 마주치지만 예전처럼 먼저 독을 품고 달려들지 못해요. 강준호 병실에서 맞은 말이 아직 귀에서 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장미는 그런 채화영을 향해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섬뜩해요. 채화영, 이제부터는 내가 널 쫓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잃은 것들이 하나씩 널 쫓아올 거야. 그 말에 채화영 눈빛이 처음으로 정말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병원 밖에서는 병실 번호 사진을 움켜쥔 진홍주가 누구한테 먼저 이 정보를 팔지 계산하고 있고 식탁 위에는 한영자가 치우지 않은 반지 케이스가 그대로 놓여 있으며 별관 병실 안에서는 마서린 손가락이 다시 한번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세적의 불만도 남았고 아직 안 터진 비밀도 남았고 침묵하는 인물의 위험함도 더 짙어졌고 병실과 식탁에서 생긴 새로운 균열도 이미 벌어졌습니다. 복수의 칼날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차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더 큰 판의 문을 열어젖힌 것뿐입니다. 진짜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고 진짜 들키는 것도 이제부터예요. 오늘 채화영이 병실에서 잃은 건 아들 하나가 아니라 자기를 덮고 있던 마지막 줄이었다는 걸 그 여자만 아직 모를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